2020년 12월 22일 정말 두 번 다시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날입니다. 72시간 응급조치의 강제승이 발효되기 전이었고 징계권이 폐지가 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며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동이 강제 분리될 수 없었음에도 그 일을 맡은 담당자들과 경찰 그리고 부모들의 무지로 인해 한 번의 이혼으로 큰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니 제발 시댁이라도 보내달라고 빌고 또 빌었으나 늦은 밤까지의 설득으로 인해 소풍을 간다고 생각해라. 경찰들은 이렇게 얘기했고 조사만 받기 위해서 분리하는 거다. 금방 온다. 담당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지만 말과 달리 피를 말리고 살이 깎이는 고통에 잠도 못 자고 숨도 쉴 수가 없을 만큼 고통스럽던 기억들. 우리 부모가 백방으로 노력하고 싸우지 않았더라면 언젠가 될지 기약조차 할 수 없던 이별의 시간이 마침내 4개월여 만에 원가정이 아닌 친인척 대리 양육의 형태로 아이들을 품에 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못 본 사이 부쩍 큰 듯한 아이의 모습에 반가운 것도 잠시 너무나도 서럽게 울며 품에서 떨어지지 않는 아이들을 달래고 손을 놓으면 다시 헤어질세라 꼭 잡은 손을 놓지 않았고 엄마의 옷자락을 놓치면 없어질세라 예전보다 더 품에 파고드는 아이들을 곁을 잠시도 떠날 수가 없을 정도였죠. 그간 조금 살이 빠져 마른 듯했고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에 잘 지내다 왔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아이와 큰 아이 모두 설사를 계속하고 작은 아이는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와서 다음날 바로 큰 병원으로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큰 아이도 알레르기가 지속적으로 생겨 검사를 진행하였죠. 결과는 큰아이는 진드기 고위험군, 작은아이 치킨에 알레르기가 생겼습니다. 이제껏 멀쩡하고 건강했던 아이들이 설사에 복통에 알레르기까지 한 번도 없었던 정상들이 사실 당혹스러웠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그간의 얘기를 들은 순간 정말인지 속된 말로 다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시설에서 큰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한 달 보름여 동안 폭행과 따돌림과 무시를 당하고 시설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이 부분으로 따지니 원장이라는 사람은 우리 아이의 태도를 탓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직원에게 전혀 전해들음. 상처 많은 아이인데 우리 아이가 말을 잘못했다며 무슨 말을 잘못하면 맞아도 되는 건지 언지 선생님은 저희 아이에게 자주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며 때린 언니들에게 대들지 말라고 했다네요. 친언니에게 3개월간 맞고 괴롭힘을 당하다 훈육하는 과정에 분리가 된 아이들을 같은 시설 같은 방에 지내게 하며 작은 아이는 시설에서도 친언니에게 따돌림과 무시를 당해서 혼자 놀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큰 언니에게 계속 폭행을 당하는데도 친언니는 방관했고요. 거기 아이들이 4명이었는데 저희 작은 아이가 제일 어렸죠.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을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잠든 밤에 가슴에 멍이 들도록 스스로를 때리고 또 때리면서 자책을 해도 내가 우리 아이의 마음을 가늠조차 할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해서 친구들이 가방을 밟고 다녔다는 사실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처음에 사람만 오면 깜짝깜짝 놀래고 심지어 아빠가 와도 엄마인 제 뒤로 숨어서 아빠를 밖으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겠다고 울고
집에만 있겠다고 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안 되면 울고 입도 떼지 않고 돌아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말들을 하고 언니와 아빠 심지어 엄마인 저까지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가 입에 배어 있었죠. 너무도 낯선 딸의 모습에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타이르기도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냥 진정이 될 때까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인 우리도 아이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기가 이젠 너무 겁이 났습니다. 너무 귀엽고 애교 맡은 내 딸이 맞는지 도무지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사가 6명에서 7명의 아이가 고작 4명인데 심지어 거실에서도 뺨을 맞았다고 하더군요. 작은 아이의 진술 녹취 내용의 일부. 첫째 날 지역의 고아원에서 1박 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 엄마한테 가고 싶다면서 막 울었어. 집에 가려고 했는데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 그래서 집에 갈 수가 없었어. 울기 시작함. 시설에서 집에 언제 가냐고 몇 번이나 원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곧 간다고 그랬는데 엄마가 계속 안 왔어. 밤에 엄마가 나 데리러 와서 눈을 떴는데 꿈이어서 너무 슬펐어. 내일 집에 간다고 원장님이 얘기해서 밤에 잠 한숨도 못 잤어. 너무 신났어. 엄마 보고 싶어서. 작은 아이의 퇴행. 이상행동이 너무 심해서 아버지를 신뢰할 수 없어 개인경비로 사슬해서 상담과 치료를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듯 보였던 큰아이는 심리치료를 진행하면서 역시나 같은 아이로부터 폭행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민한 아이라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간 수치 증가로 열이 올라와서 병원을 오갔던 것임을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야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 간 수치 이상 얘기를 듣고 가정 복귀를 부탁하였으나 아버지는 부모 탓으로 돌리며 아이들 복귀를 거부했었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집으로 돌아오길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혀 아이들을 위한 어떠한 조치나 치료도 없이 그저 방치했다는 사실에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아동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는 이런 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이랍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아이들을 위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렇게 화가 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큰 아이의 진술 녹취 내용의 일부. 매일 창밖을 보면서 엄마를 기다렸는데 엄마가 오지 않아서 우리는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 곧 만난다고 했는데 매일 기다려도 안 왔어. 엄마랑 처음 면회한 날 엄마 따라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우리만 두고 가서 너무나 슬펐어. 그래서 엄마 가고 울고 있었는데 언지 선생님이 가서 우리한테 소리를 질렀어. 마스크 벗었다고. 너무 무서웠어. 엄마한테 너무 가고 싶었어. 엄마, 혜린이 언니랑 언지 선생님이랑 우리 못 만나게 한 사람들 전부 혼내줘. 경찰한테 말해서 혼내주라고 해줘. 제발 내 엄마 말 잘 들을게. 꼭 혼내줘. 계속 한옥겨 두 아이 모두 지속적으로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예전의 밝은 모습들은 찾아가고 있으나 아직도 시설 얘기가 나오면 눈물을 흘리며 질색을 합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요.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집이 안전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얘기하던 그 아보존 직원이 판결이 나지 않은 우리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내려고 했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에 가면 1년 이상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면회 때 두 아이 모두 엄마 옆에 찰싹 붙어 학교도 안 가고 엄마 옆에만 있을 거라며 우는 아이들을 보고도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었던 것. 갓 30도 안 된
미혼의 아부존 직원들의 인간미라곤 1도 찾아볼 수 없던 그 얼굴이 내리에 박혀 지워지질 않네요. 제대로 교육을 받긴 한 건지 이제 법전을 찾아들고 보는 부모인 저보다 더 모르는 직원이 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오히려 아동학대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을 위해 그 죄를 따져야겠습니다. 내 아이들이 처벌을 간절히 오라고 있으니 엄마인 내가 어떻게든 아이들 앞에 사과라도 받아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 이 상처 치유하고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사건이 일어나고 8개월여의 시간이 지나 아이들은 현재 원가정으로 복귀를 하여 함께 지내면서 예전의 밝은 모습을 찾아가고 있지만 모든 상처를 잊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시스렛의 일을 떠올리면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부모인 우리는 그저 자식 잘 되라 때리시는 부모 밑에 자라 그것이 바른 육아 방식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저 나 역시도 아이에서 어른이 되어 어느덧 자라 부모가 되어 아이를 키우다 보니 폭력을 쓰는 자식을 달려도 보고 꾸짖어도 보고 달래도 보고 그러다 매를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혼 가정의 새엄마라 더 혹독한 몰매를 맞아야 했고 좋은 먹잇감이 되었죠. 다들 무슨 악마를 보는 듯한 눈으로 색안경을 끼고 매 순간 저의 인생을 탓하며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경악할 정도였습니다. 이 모든 가정에서 아이들을 위한 제도나 장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떻게든 사건을 엮으려고 하는구나. 정인이 사건이 막 터진 때라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시기였습니다. 제가 이 일을 직접 당하지 않았다면 저 역시 뭔가 나쁜 짓을 했겠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부모가 벌을 받아야 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맞습니다. 응당 받아야죠. 그렇지만 아이들은요? 왜 아이들의 의견은 하나도 듣지 않고 아동을 위하여 만든 법이 아동의 권익은 전혀 없고 전혀 부모에게 벌을 주고 아동을 무조건 분리하여 관리하는 시스템만 있는 것인지 그저 가정을 해체하기 위한 혈안이 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 일을 겪은 후에 밖을 나서면 아동학대로 신고될 분들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의 아동학대 범위는 상당히 방대합니다. 부모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외람되지만 지금의 실태라면 대한민국의 부모님들 아동학대에서 자유로우실 분들 많지 않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부디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니 부모가 아닌 아동들을 오히려 고통받고 있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의 아픔이 아니라 아이들의 어린 마음에 아무런 저항할 힘도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오히려 부모와 생이별을 시켜 시설 원장을 어머니로 부르게 하며 방임하고 혼내고 소리 지르고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아이가 맞는 것을 보고도 그저 대들지 말라고 꾸짖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정녕 아이들을 위한 선택이 맞을까요? 아동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나라가 함께하는 그런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제도라면 저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